첫 번째는 테슬라와 관련돼서 또 2차 전지주들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장이 마감된 이후에 테슬라의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살짝 밑돌았지만요. 이 EPS,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시장이 여기에 주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올 초에 내놨던 전망과는 다르게 올해 연간 차량 인도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한숨 돌렸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로보택시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많이 풀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 로보택시 공개 이후로 테슬라 주가는 조금 더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한숨 돌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기차가 어떻게 보면 화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안 좋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GM 실적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또 주목해 볼 포인트는 ESS 관련된 포인트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보면 셀업체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 SDI랑 어떻게 보면 테슬라랑 ESS 관련해 가지고 연관성이 제일 큰데, 삼성 SDI는 오늘장에서 그렇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한중 NCS 같은 경우가 오늘장에서 어떻게 보면 갭상승 이후로 지금 음봉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상승이 보이고 있고 반도체도 잘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되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시장은 어느 정도 그래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는 한숨 돌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번에 나온 호실적을 발판으로 ESS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특히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셀업체가 주목을 가능성이 크다고 멘토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멘토님, 사실 이 증시로만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은 강세장일 때 주도 섹터가 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2차 전지가 좀 살아나다 보면 증시 전반이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증시 자체로만 보면은 제일 큰 형 삼성전자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수는 조금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나만 죽고 있고 나머지 관련 종목들은 상승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이 조금 덜 없으신 분들은 오늘장은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장은 좀 양호하다. LG 엔솔도 빨간불이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있고 알테오젠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만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조금 흠이지 나머지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정말 힘을 내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도 순매수로 돌아오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시 막판에 외국인이 순매도로 포지션을 바꿨죠.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힘을 내줄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못 가지만 나머지들이 다 잘 가준다면 그래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단에서는 조금씩 온기가 생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아이폰 16 생산이 1,000만 대를 감축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애플과 관련된 아이폰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1,000만 대 정도 줄인다는 건데 여기에 또 아이폰 SE4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SE4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라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라 이 제품 믹스 차원에서 매출이 확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애플의 전망이 썩 밝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당분간 증시에서 좀 덮어놔야 되는 쪽이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증시로 봤을 때 애플은 어느 정도 탄탄한 모습가 있는데, 애플이 기침만 하면은 LG 이노텍, 우리나라 관련주의 LG 이노텍은 너무 힘든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먼저 아이폰 16에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감을 많이 했습니다. 출시 전에는 드디어 이제 애플도 아이폰에다가 이제 AI를 탑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출시하고 나서도 약간 기대감이 꺼졌던 부분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국향에서 아이폰 매출이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나왔던 뉴스는 아이폰 16이 이제 생산량을 감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 워낙 인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소폭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로 봤을 때 아이폰 생산량을 감축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품 업체들한테는 악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애플 자체적으로도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에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이폰 매출이 제일 큰 부분이고, 뭐 어떻게 보면 비전 프로도 어떻게 보면 망했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패드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평타만 계속적으로 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폰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좀 악재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폰 16에서 이런 감축을 했던 부분은 자기네들도 알 거예요. 자기네들이 거짓말 쳤던 거를.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는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17에서는 이제는 확실하게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모습세가 다시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이폰도 감축했던 부분을 다시 정상화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나서 조정이 들어올 때 저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 가격대가 정말 싼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네, 이번 연도 4월달 저가까지도 왔었는데, 이때부터 다시 한번 올라갔던 이유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아이폰 출시가 나온다,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낳았던 부분도 있어요. 물론 아이폰 17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을 또 애플에서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아이폰 17 관련해가지고 출시하기 3개월 전에 들어가시는 전략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폰 16의 감산 소식, 확실히 부품 관련주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LG 이노텍 BH 지금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더 멀리 내다봤을 때 신규 진입은 나쁘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조금 시각을 바꿔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중국에서 초기 물량이 빠르게 소진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때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만 더 빠진다라고 하면 17만 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진짜 근데 차트만 보면은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애플 차트랑 LG 이노텍 차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고, LG 이노텍은 어떻게 보면 아이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부도 계속적으로 커가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로보택시나 이런 부분이 점점 확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약간 아이폰 관련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어필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암울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7만 원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저는 2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면 과매도까지도 나온 구간이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버텨야 되는 구간이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폰 하면 LG 이노텍을 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17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17만 원까지 내려갔다가도 아이폰 17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20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이런 멘토님의 전략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윤 대통령과 그리고 또 두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산주들 기대감을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특히나 방산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왔습니다. 일단 회담에서 이렇게 방산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기대감을 가져왔던 부분이라 혹시나 공식적으로 회담 결과가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빈손으로 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산주도 어떻게 보면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납품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납품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납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하거나 이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처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1차 물량이 적었던 부분, 2차부터는 엄청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한 더욱더 큰 걸 갖고 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방산주가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방산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원전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폴란드 경우도 어떻게 보면 원전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여기서 원전 관련해가지고 MOU나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방산주는 다들 알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이 꺾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나오는 뉴스이기 때문에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방산주 관련해가지고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부분이 드론 관련주입니다. 드론 관련주 해가지고 요즘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관련해가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뭐 자폭 드론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는 전쟁도 이제는 첨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전쟁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드론으로 이제는 전쟁을 치룬다라고 하면은 인명피해나 이런 부분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드론이 방산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나중에 우리 실사용까지도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오늘 장에서는 약간 드론 관련주들을 조금 지켜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폴란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시작할 때 그때부터 방산주와 원전 흐름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에서 뻗어나오는 이 기대감이 원전 그리고 드론 관련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까지도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멘토님, 그런데 방산에 대해서 기대감이 뭐 좀 꺾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 방산의 탄탄함을 믿고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멀리 내다본다고 생각했을 때 대형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요즘 시세가 분출이 되는 중소형주가 나을지,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대형주가 낫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대형주가 조금 재미없는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고점을 한번 갱신을 하고 약간 조정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을 정도로 조금 안 좋은 흐름세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럴 때가 좀 더 매수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약간 지금 가격대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준으로 21선까지도 모아가는 전략이 좀 괜찮다. 21선 부분이 지금 35만 원 부근인데 이 가격대까지 모아가는 전략은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소형주로는 요즘에 하늘단조가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요 며칠새 상승세가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약간의 조정세가 들어오고 있고, 아직까지도 시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000억밖에 안 되고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 탄탄한 부분. 하지만 오늘 투자주의가 나오면서 약간의 흐름세가 안 좋은 모습세는 있지만, 저는 그래도 중소형주 방산주로 많이 이 훈풍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저렴하고 시총도 낮은데 실적도 잘 나왔던 방산주 쪽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